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작년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올해는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순자 할머니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하고 또 난리가 났었죠. 두 영화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공통 분모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가족이라는 의미를 이 두 영화를 통해서 재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유한입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되게 또 네. 바쁘실 텐데, 그죠? 아이들이 다 커서 그렇습니까? 그다지 예. 바쁘지는 예. 일찍 결혼하셨나 보네요. 예. 자, 뭐 다시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영화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영화인들에게는 이 아카데미 오스카라는 이 오스카상 이게 꿈의 무대 아닙니까? 사실 영화 기생충은 우리 봉준호 감독과 우리 배우들, 우리 제작사가 투입된 한국 영화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영화 미나리는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 자본을 댄 제작사의 국적에 따라서 영화의 국적이 정해집니다. 근데 영화 미나리는 플랜 B라는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제작사에서 자본을 담당했고 네네. 그런 점에서는 미나리는 확실한 미국 영화, 우리나라에 상영할 때도 수입사가 판시네마로 따로 표시를 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그 골든 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듯이 배우나 감독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어가 주로 대사로 사용되는 이런 전개라든지 한국적 요소를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등 제목부터 한국어인 이 영화를 사람들이 이제 한국 영화로 인식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외국 사람들도 한국 영화로 인식을 하죠. 예. 맞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 짜파구리나 뭐 반지하, 그리고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뭐 화투, 또 뭐 고춧가루 등 뭐 이런 걸 보면은 뭐랄까요, 이 한국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 아닙니까? 네, 뭐 동감하고요. 하지만 두 작품은 색깔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영화, 미국 영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해외 평단과 관객은 두 작품 모두 다른 듯 비슷한 점 여기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인들은 과연 무엇에 환호하는가? 뭐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두 영화는 모두 한국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지극히 한국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죠. 이 영화 기생충에는 반지하라는 한국말의 특수한 공간, 외국은 반지하가 없어요. 없습니까? 외국은?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짜파구리 등 그 한국 사람만 아는 음식이 나오죠. 그렇죠. 예. 반지하는 우리 한국이 이제 급격한 산업화에 돌입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영화 미나리에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미나리와 고춧가루 등이 등장합니다. 특히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의 그 연기한 순자 캐릭터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은 이제 손자에게 화투를 가르쳐주고 유혹도 또 시원하게 하는 이런 모습에 정겨우면서도 독특하다 이런 반응을 하죠.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한국적 요소에 한국적 정서가 지닌 두 영화, 한국인에 대해서 새롭게 각인하게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영화 미나리에서 제목도 미나리고 미나리가 이제 어디서든 잘 자라잖아요. 미나리는. 그래서 이 미국의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뭐 그런 거 은유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마 감독도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영화 미나리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리고 그 이민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나 고통 또는 이민 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이 현지인이 섞일 때 의례 겪는 그 통과 의례 정도로만 그리는데요. 대신 가족을 위해 성공하고 싶은 아빠 제이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엄마 모니카, 이 둘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민 가정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족의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주었던 그 양극화와 네네. 빈부격차라는 이 사회 문제를 극단적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보여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가족 드라마를 통해 문제를 따뜻하게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나리밭 근처에서 뱀을 쫓으려는 데이비드에게 이제 순자 할머니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순자는 아이를 데리고 또 이제 미나리를 이 씨를 뿌리러 숲에 들어가죠. 숲에 뱀 나온다고 안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참고 그런 마음 삼키고 참고 홀로 견디는 딸이 안쓰러워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제를 또 숨기고 감추는 것보다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 지점이다. 할머니가 딸한테 가족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건 영화에서 아마 의도했겠죠. 물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물기가 있으면 뭐 뿌려만 두면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그렇죠. 맞아 한국인들의 그 끈질긴 속성 그거와 뭐 이렇게 비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교육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교육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예. 이게 그 조선시대 교육을 담당한 성균관의 별칭을 근궁이라고 하고요. 미나리를 또 심어서 유생들한테 부식으로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때 최근 미나리를 뜯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미나리를 뜯는다는 의미가 인재를 발굴하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 미나리꽝, 그 미나리 키우는 곳에서 향기로운 미나리를 뜯는 걸 두고 궁벽한 곳에서 인재를 구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머니 순자가 손자 데이비드를 데리고 미나리 씨 뿌리고 또 뜯고 하는 행위가 일종의 교육이다 이런 생각. 할머니의 사랑으로 무조건 감싸 안지 않습니까? 오줌도 마시고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아니 그 영화라는 것이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은유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 따라서 전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그 기생충에도 아주 풍부한 은유가 미나리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풍부한 은유가 서로 숨어 있는데요. 기생충은 계단, 냄새 같은 것들로 이제 빈부격차, 계급의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그 박사장 주인공 집 이제 기생충에서 계단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래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라든지 빈부격차, 계급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나리는 이제 다양한 은유 메타포를 활용해서 이민자들의 그 끈질긴 생명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 연약해 보여도 힘차게 뛰는 아이의 신장, 뭐 아이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 척박한 그 땅 위에 흐르는 물 등이 영화의 굉장한 메타포, 은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기생충이나 미나리 모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아요. 기생충에는 그 커다란 그 수석 돌, 그게 이제 그 송강호 씨 집, 그러니까 기택의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맞아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마치 무슨 수석이 뭘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나리에는 교회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간중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폴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고 또 기독교적인 인물인 엄마 모니카가
근데 이상하게도 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적인 기독교, 즉 기복신앙이 주가 된 샤머니즘과 비슷하다.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아니, 이 영화 기생충도 그렇고 미나리도 이게 저 영화가 이게 둘 다 따지고 보면은 가족 영화잖아요. 예, 예. 이 기생충하고 미나리 두 영화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론가님? 그 제가 기생충을 먼저 보고 나중에 미나리를 보다 보니까 예, 예. 자꾸 이게 혼자서 이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아, 같은 가족 영화인데 하면서 계속 그 생각 따라갔었는데 예, 예. 모두 가족의 이야기를 메인 서사로 끌고 가지만 그 기생충은 블랙 코미디였죠, 사실상. 그렇죠. 근데 미나리는 이제 드라마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음,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영화 대 미국 영화. 출연진은 모두 다 한국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기생충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국내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해외 유명 시상식에서 진가를 인정받았고요. 음,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최고 황금 종려상 받고 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죠. 아, 예. 그때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미나리는 이제 국내 개봉 이전부터 해외에서 먼저 가능성 인정받았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국내에 흥행한 케이스고요. 네. 독립영화인데 5월 1일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통상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10,000명 관객 돌파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미나리는 정말 100만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이건 뭐 진짜 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 독립영화 100만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국에서 인정받고 나서 국내에서 흥행 돌풍이 일어났고요. 네. 또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서 총 6개 부문에 올랐고 그렇죠.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그 둘 다 가족 영화라고 하지만 예. 둘 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인생들의 그 치열한 삶을 다뤘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예. 한쪽은 한국이 실업자 가족, 한쪽은 이민자 가족 다루고 있고 예. 뭐 어쨌거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현재의 사회 모순 속에서 배태된 가족들이고 이 모순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음, 예, 참 이렇게 보면 좀 어찌 이렇게 보면 둘 다 좀 처연하고 좀 짠한 그런 생각을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갖게 하는 예,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예. 일각에서는 또 영화 미나리가 그 지극히 종교적인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저는 생각 못 예, 했었는데 예. 뭐 그런 것이 밑에 바탕이 깔려 있나 보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분석하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제이콥이 그 지역 아칸소의 그 시골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거든요. 음, 예. 그리고 또 미나리 신국 근처 뱀 나온다. 이게 그 성경에서 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탄, 마귀, 배제해야 되는 지역, 뭐 이런 그런 종교적 색채가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교회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커뮤니티 생성된 한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민자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니카 한예리 씨가 분한 모니카 엄마는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 나가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커뮤니티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외로움 느끼고 있고 아이들도 교회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굉장히 넌지시 비판합니다. 예, 예, 꿈에서 천국을 보지 말라고 할머니가 그 아이 아팠을 때 말끝마다 갓갓 외쳐대면서 주말마다 십자가 지고 다니는 이제 고향은 신실한 신의 폴에게 가운데 손가락 지키는 교회 아이들도 있고 음,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시선이 스며들어 있죠. 예, 예, 엑소시즘 행한다고 이제 사탄 물리치는 이런 것들 성숙 부리고 뭐 폴이 그렇게 하고 또 그걸 또 모니카는 이제 동조하고 음, 일종의 무속신앙 샤머니가 별다를 바 없다고 보이고요. 예, 어쨌든 이제 종교적 색채가 있다 하더라도 영화 자체가 가족 사이의 갈등과 화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인간 보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많은 세계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 예, 사실 그 뭐 종교 영화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누구든지 가족 이야기하고 할머니 이야기하고 엄마 이야기하면 네. 눈물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세계인들의 감성에 짠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이 기생충하고 미나리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예. 가족의 의미를 좀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두 영화가 다 이 한국어로 연기를 하면서 아카데미에 그 소위 그 외국어 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뒤흔들었다. 이런 그 새로운 시각을 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네. 국적은 다르지만 한국어가 주로 사용된 두 작품이 2년 연속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에 헐리우드에 파란을 일으킨 것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것이 미국인들이 외국 또는 외국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각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네. 기생충 미나리 모두 골든글로브에서 차례로 외국어 영화상 수상했고, 동시에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없도록 한 이 오스카 주최 측의 낡은 규정에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네. 더군다나 미나리는 분명히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영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어상 부문 후보 오르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하면서 자막의 장벽,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이 촌철살인의 소감은 정말 두고두고 회자가 되면서 어록으로 남았고요. 정의삭 감독도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할 때 미나리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그 가족은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미국의 언어나 외국어보다 심오하다. 마음의 언어다라고 하면서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대사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죠. 미국 사람들이 자막 있는 거 굉장히 어색한다는데, 이 보편적인 가족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원래 방송에서 거짓말을 잘 안 하니까. 예. 솔직히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 그 다음에 기생충하고 또 이번에 미나리, 저는 이 두 영화를 다 안 봤어요. 아, 예. 저는. 예. 솔직히 그냥 여기서 더 제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본 사람들이 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재미없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왜 그렇게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대회에서는 상 받는 그 영화들은 왜 이렇게 다 재미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던데. 좀 예를 들자면은 좀 재밌고 좀 그 스펙타클하고 그런 영화들이 좀 이렇게 상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제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 그 반지의 제왕도 상 받았고요. 스펙타클한 영화가 상 못 받는다는 건 편견이고요. 편견입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한국 사람한테 미나리는 결말 제 스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말이 좀 허무하다라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독립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밋밋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영화라는 게 꼭 이렇게 마법사가 등장하고 맞아요. SF 영화 같이 이렇게 공상과학 같고 이런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뭔가 딱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질문 사항이 좀 많은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미나리 영화는 여우 조연상도 받았고 했지만 또 이제 작품상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 있는 영화가 또 받았더라고요. 중국 감독이 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서양인들보다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BTS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또 영화 쪽도 그렇고 이제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힘이 점점
이 동양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동양의 뭐 기라든지 네, 네. 동양의 문화라든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서양적인 이 모습을 다 갖춰 있으면서도 동양의 미를 문화 같은 차원에서는 빠뜨리지 않는 서양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한 나라거든요. 너무 그런 그렇게 차원, 너무 예. 신기하게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실은 네, 그런데 참. 우리가 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뭐랄까 희한하게도 코로나의 공간 속에서 한국이 이렇게 뜨게 된 것은 네.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소화를 하게 되지만 이제 오히려 닫혀 있으면서 이동하지 못하면서 눈이 더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이란 의미가 전 세계에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색깔이 산업화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축적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동양적인 그런 미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 시간이 정도로 없으니- 하고요. 아니, 그래서 그럼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저 언제 스튜디오에 네. 한번 나와 주세요. 네. 최희관 평론가님, 제가 저 기름값 드릴 테니까. 제가 좋은 주제 가지고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움 캐시백 10%로